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 Cell Geometry Dependent Changes in Plasma Membrane Order, Direct Stem Cell Signaling and Fate 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논문 소개 순서는 논문의 초록을 통해서 간단히 어떤 내용을 소개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이후에 논문에 실려있는 자료를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문의 소개 부분입니다. 여기 논문의 초록 부분을 캡처해 두었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은 여기에 나노 스트럭처와 리피드 어셈블리를 우선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대상이 여기 지금 밑줄 친 부분에 있는 셀 지오메트리, 이 세포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내용을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소개할 부분이 여기 나오는 세린 트레오닌 카이네이즈 AKT라는 이 물질과 프로틴 카이네이즈 B, PKB라는 물질에 관해서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세포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요소들을 통합해서 마지막에 어떤 형태로 디퍼런시에이션 되는지 여기까지 알아보면서 논문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규어 1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규어 1에서는 세포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세포 골격의 배열과 세포의 수축력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기 전에 실험의 설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연구자들이 사람의 줄기세포를 파이브로넥틴이라는 물질로 마이크로 패턴된 표면 위에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무엇을 달리했냐면 파이브로넥틴으로 마이크로 패턴을 만들 때 서로 면적이 같은 삼각형, 사각형, 원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것이 여기서 주로 설정한 변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1-A를 보면 세포가 파이브로넥틴에 잘 부착되어서 밑에 있는 패턴 모양대로 증식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세포의 모양은 1-A에서 보았고, 이제 세포 골격은 과연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이제 밑에 1-B에서 이뮤노플루오레센스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확인해 보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염색된 부분이 바로 F-액틴이 염색된 것이고 가운데 부분에 파란색으로 염색된 부분이 이제 다피 염색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것인데 이 염색을 통해서 세포의 핵을 염색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1-C를 보겠습니다. 1-C에서는 앞서서 잠깐 보았지만 세포의 수축력을 담당하는 F액틴 섬유와 마요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처럼 밝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중간중간 있는데 이 부분이 해당 물질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쪽에 있는 액틴과 아래쪽에 있는 마요신을 보면 전부 삼각형과 이렇게 기준으로 나눠서 보면 삼각형과 사각형에서는 세포 골격이 잘 형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원형으로 배양된 줄기세포에서는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없듯이 이렇게 밀도 높게 세포 골격이 형성되지는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D에서는 이제 앞선 다른 논문들 공부할 때처럼 늘 하던 것처럼 이제 각 그룹마다 세포의 탄성 계수, 그러니까 스티프네스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 실험에서는 AFM, 그러니까 Atomic Force Microscope라는 현미경을 사용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그림에서도 일부 알 수가 있듯이 미세한 탐침을 이용해서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지금 이 오른편에 나와 있는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금 가로친 부분처럼 삼각형과 사각형에서 배양한 세포에서는 높은 스티프니스가 측정되었고 맨 오른쪽의 원형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스티프니스가 측정되었습니다. 이 자료까지 보게 되면 세포가 배양된 형태가 세포 골격에 영향을 미쳐서
세포의 탄성계수까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피규어 2를 보겠습니다. 피규어 2에서는 세포가 배양된 형태가 세포막의 형태, 그리고 세포막의 모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씩 보게 되면 지금 2-A가 그림이 좀 많은데 위에서부터 한 줄씩 한 줄씩 보겠습니다. 이제 맨 윗줄은 단순히 주사전자 현미경, 그러니까 SEM으로 각 삼각형, 사각형, 원형 그룹을 관찰한 것이고, 지금 여기 밑에 괄호치인 두 번째 줄은 전자현미경 대신에 Focused Ion Beam, FIB라고 불리는 그런 실험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세포를 관찰한 것입니다. FIB는 전자 대신에 이온을 사용하는 것인데, 여기서 연구자들이 3D 입체로 세포막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FIB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줄은 앞서 얻은 세포막의 입체 이미지를 한층 더 확대한 사진인데, 이제 여기 마지막 줄에 확대되어 있는 세포막에 대해서 다음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규어 2-B에서는 세포막의 구조를 Topographical Heat Map이라는 것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Topographical Heat Map은 이제 아까 피규어 1에서 형광으로 물질이 집중된 정도를 알아낸 것처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기 쉽게 관찰 대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그림이 2-B에서 위쪽에 있는 그림이 삼각형,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원형 표면에서 배양한 세포의 세포막인데, 위쪽 삼각형 표면 배양 세포막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더 울퉁불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노 단위의 미세한 세포막을 관찰했을 때에도 이 배양한 마이크로 패턴드된 모양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른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2-C 역시도 이제 세포막을 확대한 사진으로 위에서부터 삼각형, 사각형, 그리고 마지막 원형입니다. 이제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금 빨간색으로 강조를 했는데 중간중간에 노란색으로 강조된 움푹 함입된 부분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이게 세포막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카베올라라는 함몰 부분을 닮았다고 해서 연구자들은 이 부분을 카베올라-like structure라고 부르는데, 지금 그 개수를 지금 모양별로 보게 되면 맨 위쪽에 있는 삼각형 세포가 맨 아래쪽에 있는 원형 세포보다 이 카비올라 구조가 확연히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함입 부분의 개수를 정량적으로 측정한 부분이 바로 이 2-D 자료인데, 역시 앞서 말한 것처럼 삼각형 세포에서 함입된 부분의 개수가 원형 세포에서 함입된 부분의 개수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세포들의 각기 다른 물질을 첨가해서 함입 부분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보는데요. 자료를 보기에 앞서서 이 카비올라와 세포 수축력의 연관성을 잠깐 얘기하자면, 이제 백혈구나 뉴런에서처럼 탄성계수가 작은 세포들에선 카비올라의 수가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카비올라의 수가 적다는 것은 그 세포의 아, 카비올라 수가 적다는 것은 잠시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세포의 카비올라 수가 적다는 것은 그 세포의 탄성계수가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보게 되면 우선 왼쪽에 이 사이토클라신 D는 액틴이 합성되는 것을 저해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세포의 모양에 따른 카비올라 수, 즉 수축력의 차이가 사이토클라신 D를 처리하기 전에 비해서는 그 차이가 확연히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Y27632는 앞선 논문들에서도 많이 나왔듯이 락 이니비터인데, 이 물질 역시 마이오신을 저해하기 때문에 왼쪽에 사이토클라신 D와 같은 결과가 유도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세포 모양에 따른 그 카비올라 수의 차이가 앞선 실험 결과보다는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 N-베타-CD라는 물질인데, 이 메틸베타 사이클로덱스트린, 줄여서 N-베타-CD가 이 물질은 아예 직접적으로 리피드 래프트, 그러니까 카비올라의 형성을 억제하는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관찰되는 것처럼 모든 그룹에서 전반적으로 이 리피드 래프트의 수가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 3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자료 2를 잠깐 정리하자면, 자료 2에서는 이 카비올라의 개수가 세포의 수축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포 배양 모양에 따라서 이 요소가 세포막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피규어 3을 볼 텐데, 이 피규어 3은 앞서 나왔던 리피드 래프트에 대해서 어떤 마커의 강도가 세포 배양 모양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3-A 그림은 TIRF, Total Internal Reflection Fluorescence Microscopy라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 번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맨 위쪽에 이 CTB는 콜레라 톡신 B인데, 이 CTB라는 약물은 리피드 래프트, 그러니까 카비올라와 결합하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카비올라의 수가 많았던 삼각형과 사각형에서 이 CTB가 원형보다 더 많이 관찰되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이 필리핀 3는 콜레스테롤과 결합하는 물질입니다. 이제 뒤에서 정량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이 피브린 3 역시도 카비올라의 수가 많은 삼각형, 사각형에서 보다 20%가량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줄에 강조된 카비올린 1. 이 물질은 카비올라를 형성하는 인자 물질의 역할을 합니다. 이 물질도 마찬가지로 왼편에 있는 삼각형, 사각형에서 맨 오른쪽의 원형보다 이 카비올린 1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B는 앞선 결과를 정량적인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먼저 간단히 보면 이 CTB는 여기 나온 것처럼 삼각형, 사각형이 원형 세포에 비해서 이 CTB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고, 밑에 필프린 3와 카비올린 1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삼각형과 사각형에서의 수치들이 바로 오른쪽에 원형에서의 수치보다는 약 20%가량 높게 나타난다고 연구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3-CD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에서 주로 설명하고자 하는 물질은 이 CD71이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은 Non-Wrapped Membrane Structure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카비올라의 수와는 상관없이, 지금 오른쪽 3-D 그래프를 보면 삼각형과 원형 세포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3-E와 F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자료들에서 보는 대상은 대조군으로서의 역할을 할 non-treated 군과 앞선 저해제로 소개를 했던 N-베타-CD와 락 이니비터인 Y27632를 처리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를 확인하는 것인데, 지금 먼저 왼쪽에서 살펴볼 것은 카비올린 1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카비올린 1이 이 그래프의 수치들을 먼저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 각 약물을 처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부터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자면, 여기 있는 저해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지금 카비올린 1과 CTB의 인텐시티를 비교하는 것인데, 여기 있는 저해제가 있으면 세포 수축력이 저해되고, 이 저해제가 없으면 세포 수축력이 그대로 존재한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옆에 이 CTB와 카비올린 1이 있다는 것은 카비올라, 그러니까 리피드 래프트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을 염두해서 이 수치들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았을 때 이 대조군을 보게 되면 어, 오른쪽 왼쪽에 두 물질 통틀어서 두 물질의 강도가 삼각형에서 원형보다 확연히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파란색으로 나타난 메틸 베타 사이클로덱스트린을 처리한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이 메틸 베타 사이클로덱스트린이 카비올라 형성을 억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과 원형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비슷한 논리로 이 Y2763이 물질을 처리했을 경우에 마이오신이 저해되어서 삼각형과 원형에서 이제 카비올린 원 수치가 크게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리는 이제 CTB에서도 지금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세포의 수축력, 이 세포의 수축력이 세포막 구조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3-G와 H 자료를 동시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앞선 세포 수축력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실험하고 있는데, 먼저 여기 이 3-G에 나타난 내용은 GPMV, 그러니까 자이언트 플라즈마 멤브레인 베시클 손항에 대해서 연구한 것인데, 이때 C 라우르단이라는 물질을 사용해서 세포에서 이 베시클이 얼마나 유리되는가를 이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이제 그림 맨 왼쪽에 400에서 450 나노미터의 초록빛은 세포막이 올덜드 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중간에 있는 490에서 560 나노미터의 이런 긴 파장의 빨간빛은 세포막이 디솔더드 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맨 오른쪽에 각 세포의 모양에 따른 수치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방출되는 빛을 보면 맨 아래쪽에 삼각형 세포에서 방출되는 빛은 지금 V자로 표시된 것처럼 약간은 초록빛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반대로 맨 위쪽에 원형 세포에서는 지금 V자로 강조된 것처럼 약간은 빨간빛이 방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3-H 그래프에서 보게 되어도 지금 이 세로축이 빨간빛에 대한 초록빛의 비율인데, 이 비율이 삼각형, 사각형, 원형 순서로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세포막이 올덜드 될수록 이 세포 속에 더 많은 리피드 레프트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초록빛의 수치가 가장 높은 이 삼각형 줄기세포에서 더 많은 카비올라가 존재하고, 따라서 세포 수축력도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피규어 4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기서는 세린 트리오닉 카이네이즈라는 AKT라는 물질에 대한 설명이 잠시 필요합니다. 이 AKT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리피드 레프트에 의해서 조절되는데, 이 리피드 레프트, 이 카비올라가 AKT의 도입과 그 PDK1이라는 물질에 의한 AKT의 활성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이 AKT가 세포 내부로 들어와서 인산화되게 되면 시도 전달 캐스케이드가 시작되기 때문에 세포의 형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4-A를 보면 이 4-A는 인셀 웨스턴 어세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 강조된 것처럼 인산화된 AKT의 수를 측정하고, 4-B에서는 TIRF를 통해서 관찰해 보면 지금 하얀색으로 나타난 것이 이 AKT T308, 그러니까 인산화된 AKT를 의미하는데, 이 하얗게 나타난 인산화된 AKT가 지금 삼각형에서 가장 많고 원형에서는 회색으로 나타날 정도로 그 인산화된 AKT의 수치가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이 4-C 그래프에서 정량적으로 보아도 마찬가지고, 이 왼쪽에 삼각형과 사각형에서 이 AKT 시그널의 인텐시티가 가장 크고 원형에서 가장 작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4-D 그래프는 이제
이제 앞서서 지금 나온 것처럼 PDK1이나 AKT, 그다음에 카비올린 1, 뭐 CTD 등등 수많은 물질이 나왔는데 이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서로 연관성이 있는 물질을 TIRF를 통해서 관찰한 이후에 누가 연관성이 큰가를 피어슨 코이피센트라는 그런 수치를 이용해서 정량화한 자료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왼쪽에 두 개의 그래프가 지금 연관성이 있다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원래 그 기능 자체가 서로 연쇄적인 PDK1과 AKT만큼이나 지금 연관성이 높게 나온 것이 CTB와 AKT인데, 지금 여기서 CTB는 앞서 잠깐 얘기했듯이 리피드 레프트와 결합하는 물질이고, AKT는 앞서 소개했듯이 신호 전달 캐스케이드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인데,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아서 AKT가 리피드 레프트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인산화된 AKT를 의미하는 AKT T308을 삼각형, 원형, 그리고 패턴이 없는 곳에서 배양된 세포 세 가지에 대해서 웨스턴 블럿을 통해 비교한 자료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잘 보이진 않는데 이 삼각형에서 인산화된 AKT가 원형보다는 확실히 진하게 더 많이 관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4-F 자료는 지금 위쪽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물질을 통해서 세포의 수축력과 인산화된 AKT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먼저 맨 왼쪽에 대조군을 보겠습니다. 대조군을 보게 되면 앞서도 소개했듯이 삼각형 세포에서 인산화된 AKT의 수가 원형에서 인산화된 AKT의 수보다 훨씬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Y27632, 다음 사이토 D, 다음에 M베타-CD 이렇게 세 개는 세포 골격을 저해하는 세포 골격 저해제입니다. 이 약물들이 처리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보면 중간에 이 필리핀3도 콜레스테롤과 대신 결합하기 때문에 저해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4개의 약물을 처리했을 때 모두 공통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인산화된 AKT의 비율이 삼각형과 원형에서 큰 차이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맨 오른쪽에 LY, 이 약물에 대해서는 잠시 따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 LY, 그러니까 LY294002라는 물질은 PI3K라는 물질의 저해제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PI3K는 어떤 물질이냐 하면은 이제 PIP2가 PIP3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해서 AKT를 촉진하는 PDK1의 세포 내 유입을 도와주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 LY를 처리해서 결과적으로 PIP3가 억제되어서 AKT가 잘 유입되지 못하고 설사 들어오더라도 제대로 인산화되지 못했음을 지금 이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4-G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PI3K와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PI-P3 양이 높아진다고 해서 인산화된 AKT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대조군으로 사용된 이 검정색 GFK 트랜스펙티드 그룹과 PI3K를 증가시킨 이 흰색 그룹에서의 AKT T308, 그러니까 인산화된 AKT의 수치를 비교하면 지금 모든 세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듯이 대조군과 PI3K가 증가된 경우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PIP3의 양이 증가한다고 AKT가 더 많이 인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피규어 5에서는 세포 모양에 따라서 리피드 레프트와 AKT 시그널링 양상이 달라져서 최종적으로 세포가 어떻게 분화했느냐를 실험하는 자료입니다. 이제 5-A와 B를 묶어서 보면 여기서 원형, 사각형, 삼각형 이 각 모양별로
뼈 혹은 지방으로 분화한 세포의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스테오제닉 미디어와 아디포제닉 미디어가 믹스드된 미디어에서 세포들을 분화시킨 이후에 뼈로 분화한 세포를 염색하는 ALP, 그다음에 지방으로 분화한 세포를 염색하는 오일 레드를 통해서 염색한 모습입니다. 사진으로는 잘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 정량화된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지금 맨편에 있는 두 개, 삼각형과 사각형 세포에서는 지금 진한 회색으로 나타난 오스테오블라스트로 분화된 세포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원형 세포에서는 이와 반대로 아디포사이트로 많이 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5-C는 앞서 5-B에서 전체적으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다시 세부적으로 ALP와 오일 레드에 반응한 정도를 세부적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지금 위쪽이 삼각형과 사각형 세포에서의 분화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지금 빨간색으로 강조된 부분에서처럼 삼각형과 사각형 세포에서는 오일 레드 인텐시티가 0인 세포수가 매우 많고, 원형 세포에서는 지금 강조된 것처럼 이쪽이 아니라 방금 거는 잘못 체크한 것이고, 지금 빨간 네모로 강조된 것처럼 원형 세포에서는 ALP 인텐시티가 0인 세포가 매우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각형, 사각형 세포에서는 아디포제닉하게 삼각형, 사각형 세포에서는 오스테오제닉하게, 그리고 원형 세포에서는 반대로 아디포제닉하게 분화한 세포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3-D에서는 여러 가지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 분화 결과를 확인한 실험입니다. 먼저 위에 Y2763이와 사이토칼라진 D를 처리해서 세포 수축력을 저하시킨 경우에는 지금 이 그래프들의 양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듯이 맨 왼쪽에 이 대조군과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세포 모양별로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M-베타-CD를 통해서 리피드 레프트를 저해시키면 앞선 결과와 비슷하게 세포 모양에 의한 차이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네 번째 나와 있는 필리핀 3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아까 대조군에서 보면 이 삼각형과 사각형 세포는 원래 오스테오블라스트로 분화하는 세포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 3를 처리하게 되면 원형뿐만 아니라 삼각형과 사각형에서도 모두 아디포제닉하게 분화한 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MK2206을 처리했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디포제닉하게 분화한 세포가 모두 아디포제닉하게 분화한 세포가 많아졌는데 이때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이제 세포의 모양이 변화하지 않고도 삼각형, 사각형 세포에서 아디포제닉하게 분화하도록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AKT가 세포 모양에 의존해서 뼈로 분화하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2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서 4-G 자료와 괴를 같이 하는데 대조군으로 사용될 GFP를 트랜스펙티드 시킨 그룹과 비교했을 때 지금 회색 계열로 나타난 이 그룹이 PI3K를 증가시킨 그룹인데 지금 대조군과 이 PI3K가 증가된 그룹의 수치를 비교해 보면 PI3K가 증가한다고 해서 세포 모양이 변해서 분화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F에서 특이할 점은 지금 모든 형태에서 여기 그림 중간중간에 흰색의 둥근 구조로 관찰되는 리피드 베큐올이 관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리피드 베큐올의 개수를 5-G에서는 정량적으로 카운팅하겠습니다. 지금 컨트롤 대조군을 보게 되면 이 리피드 베큐올의 개수가 원형 세포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베큐올과 아디포제닉하게 분화하는 과정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연구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세포의 수축력과 리피드 레프트 사이에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저해제 중에서 사이토칼라신 D와 N베타 CD를 처리했을 때 세포 모양에 따른 리피드 백큐올의 개수 차이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